자, 친족 상도례입니다. 자, 친족 상도례 작년도 한 해 동안 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 뉴스거리도 크게 되었었던 사건인데 이 관련된 법조문이 형법 제328조 제1항입니다. 자, 1항을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저질렀을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한다는 이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조항이 작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이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그 법조항을 적용을 중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70, 80년 동안 내려져 왔었던 이 친족상들의 관련 조문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을까?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연예인 박수홍 그리고 박세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친부가 그 자식들의 돈에 대해서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횡령 등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관련된 법조문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자, 국회가 이제 어떻게 법을 개정할지는 이제 차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족 상도례의 이 친족의 범위를 대폭 손볼 것 같아요.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관련된 법조항을 날려버릴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해당되는 조문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요, 이 법조문뿐만 아니고 관련된 판례죠. 그렇지만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꾸준하게 출제가 됩니다. 뭐 법조문 딸랑 받겠다고 해서 관련된 법조문까지 자체가 관련된 판례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까지만 요 관련된 법조문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판례는 과거의 역사, 지금까지 내려온 그 관련된 판례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수험생으로서는 그 과거의 판례를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두 개 정도 바뀐 판례도 있긴 하지만 크게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올해까지만 관련된 판례를 그대로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쵸? 우리는 지금까지 그 전통적인 이 법조문이 필요적 면제가 된다는 것은 뭐 전통적인 가족 사회에 기반을 둔 그런 체제 하에서 이 법조문이 적용되었지만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폐지가 되고 해체가 되고 호주제가 폐지가 되고 또 가부장제가 급속히 와해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핵가족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경제활동의 양상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친족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도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 주에 이런 결정 요지를 약간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오죠. 친족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자랑 현저히 일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영해서 이제 국회가 어떻게 손질을 할 것인지는 이제 향후 1년 동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만 여러분들은 법 정리는 이 정도만 하시고요. 관련된 판례는 판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항만 불합치 결정 받은 것이지요. 2항과 3항 그대로 이 두 가지 조문은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1항 말고 1항 이외의 친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그 이외의 친족이죠. 그 이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형소법에서 배우죠. 이것을 상대적 친고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친족 상도례 조문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은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에게만 적용하는 것이고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성질 같은 경우 1항은 이제 면제한다고 할 때는 필요적 면제지만 그래서 인적 처벌 조각 사유다고 부르지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지휘할 수 있다는 것은 서초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적용 대상 범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노트를 좀 펴볼게요. 자, 노트를 보시면 분명히 이 기본소에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기 보시면 328조 1항에서 권리행사 방해죄의 경우에 그 형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족 상도의 조문은 원래 권리행사 방해죄 파트에 있었던 거예요. 328조가 권리행사 방해죄의 조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조항을 나도 갖다 쓸래, 나도 갖다 준용할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죄의 경우에도 이 친족 상도례를 준용하겠다는 조문이 있고요. 강도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요 순서가 바로 이 재산죄 파트 교재 목차순입니다. 절도 다음에 강도가 나오고요. 강도 다음에 사기 공갈이 나오고요. 그리고 횡령 배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물이 나오고요. 손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쭉 이제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권리행사 방해죄 328조 1항 친족 상도례 조문을요. 나도 갖다 쓸래 절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전부 다 준용 조항이 있고요. 작물도 있는데 작물죄는 그냥 똑같이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특칙, 약간 변형되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손괴죄 준용 조항 없고요. 손괴죄 파트에 경계침범죄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준용 조항이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강죄가 들어있는 범죄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 강취죄 할 때 강 들어가 있지 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X자는 준용 조항이 없고요. X를 치지 아니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에는 권리행사 방해죄 준용 조항이 있는데 작물죄는 약간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특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가보시면 형법에는 친족 상도례를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죄에서 준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CF 되어 있죠? 강씨가 들어가 있는 이 여기 강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손괴죄에 적용되지 않고요. 손괴죄 파트에 있는 여기 경계침범죄 있죠? 경계를 손괴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손괴죄에 있는 이런 죄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인데요. 특별법의 경우에도 형법상에 328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우리도 갖다 쓸래라는 거죠. 그래서 살림법상의 살림절도에도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준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따로따로 해두시고 말씀드렸듯이 1항은 불합치 결정 받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 요 판례입니다. 자, 사기죄 있죠? 사기죄의 경우에 적용됐었죠? 공갈죄의 경우에 적용됐었죠? 여기 공갈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됐었습니다. 횡령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자, 특경가법의 경우에도 그대로 성질이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특경가법에 배제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이상 여기에서도 친족상도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공갈죄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폭처법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폭처법에서도 배제한다는 명문의 조항이 없는 이상 여기에서도 친족상도례를 그냥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공갈죄 나와 있습니다. 폭처법 나와 있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횡령죄입니다. 여기에서도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친족상도례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친족의 범위입니다. 직계율적 배우자 통고, 친족 통고 가족인데 이건 손볼 거예요. 손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 배우자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이 배우자는 법률사항을 말합니다. 법률사항. 법률론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론은 아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법원 행정고시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요 판례도 원래 중요했는데 지금 이 친족의 범위가 지금 불합치 결정 받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많이 이제 퇴색됐죠. 어쨌든 한번 읽어볼까요? 갑의 직계혈적인 배우자인 A는 상습적으로 재물을 편취했다. 사기죄잖아요. 상습 사기죄의 경우에 친족상들이 적용되는데 직계혈적의 배우자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때 법조문에는 이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이 앞에 있는 수식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이 전체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이 모두를 수식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직계혈적의 배우자, 배우자의 배우자, 동거, 친족의 배우자, 동거가족의 배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동거가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열거되어 있는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이 모두의 배우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례가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에 따르면 즉 헌재 결정에 따르게 되면 친족상들의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면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면제가 됐었지만 요 최신 헌재 결정에 따르게 되면 친족상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친족상들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처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지금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되니까요. 요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라? 판례 같은 경우는 면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요 헌재 결정에 따라서 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것인데 친족의 범위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판례는 뭐다? 요 판례는 약간 수정을 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꺽쇠 2번 이 부분을 이렇게 헌재 결정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규제에 표시하면 됩니다. 자, 부부라고 했죠? 부부 혼인 신고가 될 때 이제 부부가 될 때 법률혼이 될 텐데요. 그 혼인 신고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혼인을 했다면 부부로서의 참다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에서도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민법에서 혼인이 되려면 형식적인 요건,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혼인 신고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이 의사, 이것이 이제 실질적 요건이거든요. 실질적 요건이 있을 때 이제 혼인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이 참다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말은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근데 이 혼인신고가 뭡니까? 금원을 편취하기엔 수단으로서 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판례도요. 헌재 결정에 따른다 할지라도 지금 그 조항은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헌재 결정에 굳이 영향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한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과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